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 탐색 시간을 확 아껴드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인데요. 오늘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 이 근로장려금이요. 2025년 상반기에 근로소득 있으셨던 분들께 평균 108만 원, 최대는 115만 원까지도 지급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근로장려금 제도, 이게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누구를 위한 건지 그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근로장려금은요, 말 그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벌어들이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 가구나 변호사, 의사 같은 그런 전문직은 제외하고요. 사업자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의 구성 형태나 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같은 총소득 수준을 다 고려해서 이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이 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단순히 금전 지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좀 드리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뭐랄까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새로 생긴 건 아니고요. 이전부터 쭉 시행되어 왔는데 의외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주는 걸 넘어서 일을 통한 자립을 좀 돕는 그런 실질적인 소득 지원책인데 정작 정보가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이번에 신청하는 건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신청 기간하고 이번 신청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9월에 신청하시는 건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딱 그 상반기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할 게 신청 기간인데요.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에 마감이 돼요. 15일이요? 정말 짧네요. 네네. 딱 보름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이번 반기 신청의 대상은 2025년 상반기에 오직 근로소득만 있었던 가구입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요. 근로소득만요. 국세청 추산으로는 약 134만 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는군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로소득만요. 만약에 상반기에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같이 있었다면 이번 9월 반기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은 이번이 아니라 내년,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이 또 있거든요. 그때 1년치 소득을 전부 합산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9월 15일까지 얼마 안 남은 기간 기억해야 하고 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대상이라는 점, 사업소득 같은 게 있다면 내년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하고요. 그럼 이번 신청 대상인 그 134만 가구요. 주로 어떤 연령대 분들이 많이 해당되나요? 이번 상반기분 신청 안내 대상 가구의 연령대 분포를 좀 보니까요. 70대 이상 어르신 가구가 48만 1천 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비중이 제일 커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20대 이하 청년층이 한 27만 8천 가구 정도 되고요. 그리고 60대가 23만 4천, 50대 15만 5천, 40대 10만, 30대 9만 3천 가구 이런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으시군요. 네. 그래서 보시면 70대 이상 포함해서 50대 이상 시니어 가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대에 해당하시거나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많다는 게 좀 눈에 띄네요.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수준이나 재산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론이죠.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4년 12월 31일이고요. 우선 당연히 2025년 중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단독 가구, 홀거리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요. 단독 홀벌이 맞벌이요? 네. 첫째, 단독 가구는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2024년 12월 30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배우자도 없고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도 없고요. 또 같이 사는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분들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단독 가구의 소득 요건은 2024년 한 해 동안 번 총소득, 세전 금액입니다. 이게 4만 원 이상이면서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재산 요건은 가구원 전체, 혼자니까 본인이겠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소득 2,2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단독 가구요. 네, 둘째는 헛벌이 가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를 말해요. 예를 들면 배우자는 있지만 혼자 벌거나 아니면 싱글맘, 싱글데디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죠? 헛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은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단독 가구랑 똑같아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헛벌이는 소득 기준이 3,200만 원 미만이군요. 재산 기준은 같고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맞벌이 가구인데요. 여기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2024년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부 두 사람 모두 연 300만 원 이상의 소득 활동을 했다, 이런 의미죠. 아, 각자 300만 원 이상이요? 네, 그렇죠.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은 2024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면서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요건은 역시 앞에 두 가구와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네, 맞벌이는 4,400만 원 미만. 역시 재산은 2억 4천 미만. 정리가 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재산 기준에 대해서 좀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재산 합계액에는요,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자동차 중에서는 승용차, 그리고 전세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자산, 골프 회원권 같은 회원권이나 부동산 분양권 같은 것도 다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재산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부채 있잖아요. 그건 전혀 빼주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재산 가액만 합산해서 본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있잖아요. 네, 기준인 1억 7천은 안 넘지만 1억 7천은 넘는 경우요. 네, 바로 그 경우입니다. 그때는 최종적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 딱 절반만 지급됩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 점이네요. 재산이 1억 7천 넘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 수 있다. 부채는 안 빼주고.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평균 108만 원, 최대 115만 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9월에 신청하면 오는 12월에 이 금액을 다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나눠서 받나요?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에 전액이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9월에 반기 신청을 하시고 이제 심사를 거쳐서 지급 대상자로 확정이 되시면요. 오는 12월 말쯤에 2025년 1년치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만 먼저 지급받게 됩니다. 35%요? 전부가 아니라. 네, 35%요. 예를 들어서 1년치 예상 장려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2월에는 35만 원만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 65%는 언제 받나요? 그 나머지 65%는 내년 2026년 6월에 2025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을 하거든요. 그때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반기 소득만 보고 우선 지급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소득이 갑자기 크게 늘거나 재산이 증가해서 최종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럴 때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좀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월에 지급될 그 35% 금액이 15만 원 미만으로 너무 소액이거나 또는 정산할 때 환수가 될 것 같다고 미리 예상이 되면 12월에는 지급을 보류하고 내년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12월에는 예상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내년 6월에 최종 정산해서 받는 방식. 혹시 모를 환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거군요. 합리적이네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이게 뭐 절차가 좀 복잡하고 어렵진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다행히 국세청에서 신청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해 뒀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을 겁니다. 만약에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걸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셨다면요. 이게 제일 편한데요.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 안내문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누르고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그냥 바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 모바일 안내문 받으면 버튼만 누르면 되는군요. 네, 제일 간편하죠. 그리고 전화, ARS를 이용하는 방법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 상담센터 번호랑은 다른데요. 신청 전용 번호가 1544-9944입니다. 이리로 전화하시면 돼요. 1544 9944요? 네. 만약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직접 거시면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나서 개별 인증번호 입력하는 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서 더 편하고요. 안내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누르고 샵 버튼, 만약 본인 휴대폰이 아니면 개별 인증번호 입력하고 샵 눌러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을 뜻하는 1번을 누릅니다. 그리고 연락받으실 본인 휴대폰 번호 입력하고 샵, 장려금을 받을 방법을 선택하는데요. 계좌로 받으시려면 1번, 우체국 가서 현금으로 받으려면 2번 누르시면 돼요. 계좌 이체, 즉 1번을 선택하셨으면 은행 코드 입력하고 샵,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하고 샵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음번 신청부터는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묻는 안내가 나올 거예요. 내용 잘 들으시고 동의 여부 선택하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전화로도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근데 방금 자동 신청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뭔가요? 네. 자동 신청 제도. 이것도 참 편리한 기능인데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서 이 자동 신청에 동의를 해두시면요. 앞으로 2년 동안은 매번 신청 기간에 맞춰서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네, 국세청에서 알아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편하죠? 와, 그거 좋네요. 네, 혹시 작년에 이미 신청해서 내가 자동 신청에 동의했었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 하시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만약 확인했는데 자동 신청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 같은 게 좀 헷갈릴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나 소득, 재산 요건 계산하는 법, 신청 방법 등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가 있어요. 1566-3636입니다. 1566-3636.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에게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인 9월 15일까지 계속 운용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전화해보세요. 네, 1566-3636 이 번호 꼭 기억해두면 신청할 때 큰 도움이 되겠네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딱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첫째는 만약에 부양자녀가 있어서 자녀장려금 대상도 될 것 같다. 이런 경우에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은 따로 또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둘째는 이번에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반기 신청을 했으면 혹시 내년에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또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들 주셨네요.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네요. 먼저 자녀장려금 관련해서요. 이번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시면요.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동으로 같이 신청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또 신청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만약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에도 해당되신다면 내년 6월에 근로장려금 최종 정산분 지급할 때 자녀장려금도 같이 계산해서 함께 지급될 겁니다. 그렇군요. 편리하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반기분 추가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상반기분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내년에 추가로 또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9월의 반기 신청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내년 5월의 정기 신청 중 한 번만 하시면 2025년 1년 전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는 그걸로 완료되는 겁니다. 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녀장려금 따로 신청할 필요 없고 하반기분도 추가 신청은 필요 없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서 정말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 마감일이 9월 15일로 정말 코앞이라는 점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잊지 마시고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요. 평균 108만 원, 최대 1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소중한 혜택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정보가 정말 꼭 필요할 것 같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나 혹은 제가 미처 짚지 못했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내용인데요. 바로 운동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아프다면, 특히 60대 이상은 절대 조심해야 할 최악의 운동 7가지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근로장려금 정보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게 맞는 복지 혜택, 과연 나는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잘 활용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정부 지원이라는 게 계속 변하고 또 다양해지잖아요. 오늘을 계기로 나 또는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들은 또 없는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